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고의 새로운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열심히 광고를 가르치고 있는 김병희 교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다 알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굳이 정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광고의 정의가 있고 광고의 새로운 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4대 매체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또 모바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광고의 환경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의 기본 기능과 본질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고는 예술이 아니잖아요. 상품 판매를 위해서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 광고 카피를 쓰고 뭐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물건을 팔기 위한 장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고전적인 광고의 정의는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 즉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게 기존의 광고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가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를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그러니까 뭐 구글을 비롯해서 네이버 등등 여러 곳에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기존 개념하고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는 것은 넓을 광자에 알릴 고자, 즉 널리 알리는 목적,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것인가?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팔로워가 몇만이냐, 몇백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듯이 이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해졌는데 광고의 목적도 폭넓게 모이게 하는 목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통 미디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등 여러 미디어와 충돌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 써볼까요? Mirror of Socie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를 비추는 광고에 보면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앞으로 2030년대 이런 시대별로 광고를 보면 그 사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욕망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옛날 신문 같은 거 보면 그 시대의 광고들이 쫙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광고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또한 변화의 매개물입니다. 영어로 Agent of Chan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광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상품 사용 방법이 사람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 1세대인 아날로그 시대, 2세대인 디지털 1.0 시대, 3세대인 디지털 2.0 시대, 4세대인 디지털 3.0 시대로 변해 왔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바일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연결 시대, 그리고 체험 마케팅의 시대, 그리고 개인 맞춤형 소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캉스란 말을 아실 텐데요. 호캉스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 없던 단어였어요. 호텔에 가서 바캉스를 즐긴다. 굳이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이렇게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 호텔에서 바다 체험을 한번 해보자.
또는 숲 체험을 해보자. 이런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체험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3.0 시대에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광고는 정말로 인터내셔널 애버타이징 엑서비션이라고 해가지고 1920년대에 런던 지하철에 붙어 있는 5개 광고입니다. 즉 광고 박람회가 열린다는 그런 내용을 1920년에 알리고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광고의 어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말 뜻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라틴어의 아드베르테르라는 데서 이제 영어의 애버타이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아드베르테르는 돌아보게 하다, 주의를 돌리다.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괴테 소설 아시죠? 그 베르테르와는 발음이 다릅니다. 아드베르테르인데요. 앞에 애들을 붙이고 베르테르를 생각하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의 광고는 디 라클라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반복해서 부르짖다, 즉 막 부르짖다는 그런 뜻으로서 주의를 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광고 초창기에는 광어인 크라이어, 이 크라이 하면 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막 왔어요, 뭐 맛있는 뭐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리어카이브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광어인 크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초창기 광고의 모습을 2000년, 2020년, 2030년 계속해서 보여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마케팅의 도구로 보는 관점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도표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널리 반복해서 부르짖어 주의를 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attention 이런 말 하잖아요.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광고입니다. 광고는 주목을 끌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온 어원들을 보면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의 광고의 정의를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의 광고의 정의. 이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돈을 내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비대인적으로 제시하고 촉진하는 일체의 형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대인적, non-personal이라는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중매체를 이용한다. 1대1로 하지 않고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같은 직접 만나지 않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마케팅적 차원에서의 관점은 먼저 돈을 내는 페이드 폼, 유료의 형태다. non-personal, 비대인적, 사람 간에 제시하지 않고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제시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광고주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알려진 광고주가 수용자를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 형태의 비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역시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정보와 설득이 중요하다. 여기서 설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설득하기가 얼마나 마주보고서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중매체 광고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안 봐도 어떤 광고를 놓쳤다 하더라도 친구랑 대화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거를 안 보면 다음날 점심시간에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정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는 통제를 받습니다. 즉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가령 아무리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게 중요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손주가 나오는 그런 광고에서 손주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자는 차원에서 야 할아버지 너 이놈 이리 나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런 광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사회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비속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지나친 성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는 이 컨트롤을 받습니다. 사후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광고주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광고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통합적 관점에서는 광고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고요. 기존의 기업은 물론이며 비영리 조직, 사회문화적 커뮤니케이션도 광고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광고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광고 주체가 기업이나 정부기관, 대학, 교회 같은 비영리단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됐고 정치 광고나 공공광고, 공익광고 같은 경우도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런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광고의 정의에 필요한 5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케팅 관점, 또 커뮤니케이션 관점, 통합적 관점에서 뽑은 공통 요인인데요. 먼저 광고주의 명시성. 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광고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뭐 삼성전자가 한다, 구글이 한다, 아니면 김병희가 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주가 명시돼야 되고요. 대중매체를 통하는 비대인적 전달성, 그 다음에 설득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는, 무료 광고는 없다는 점,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제시돼야 된다는 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주의 이제 명시성과 광고 주체의 비명시성, 또 비대인적 전달성과 대인적 전달성, 메시지의 설득성과 단계별 설득성. 제가 왜 이걸 제시했냐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광고 개념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광고주를 명시하지 않은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직접 그 대인적 1대1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인적 전달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반드시 어떤 광고 효과 모델에 따라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효과를 발휘할지 모른다. 단계별 설득성이다.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는 무료 광고, 즉 교환 광고도 있습니다. 즉 어떤 신문사와 어떤 신문사가 서로가 광고를 할 때 각각 한 번씩 내주고 교환하지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 그런 광고들도 있고요. 또한 요즘 모바일 광고에서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일정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돈을 낸다고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내용을 제시하고서 이제는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과거에 광고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주체, 애버타이징 서브젝트다. 이렇게 광고 개념을 변화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고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PR의 이제 관계, 광고와 PR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광고와 PR이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와 PR이 거의 같이 잘 만나는 상태다. 그래서 굳이 광고나 PR을 구별하지 말고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가 필요하면 광고를 쓰고
PR이 필요하면 PR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광고의 새로운 정의는 광고란 광고 주체가 미디어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브랜드 콘텐츠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상호작용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며 필요에 따라서 홍보 활동과 함께 실행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고의 8가지 분류,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광고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8가지를 추리고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유형을 분류한 8가지 기준은 크게 광고의 목적, 광고의 주체, 광고의 소구 방법, 광고의 접속 방법, 광고하는 지역, 광고의 대상, 광고의 노출 매체, 광고의 수용 형식, 이렇게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광고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광고의 목적에 따라서 상품 광고와 비상품 광고, 상업 광고와 비영리 광고, 1차 수요 광고와 선택 수요 광고, 직접 행동 광고와 간접 행동 광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굿텐 모닝이죠. 독일어로 굿텐은 굿텐 모르간 하면 아침 인사인데 굿모닝하고 합쳐가지고 즉 페덱스라는 국제 특송회사에서 독일에서 밤에 출발해서 다음 날에 미국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굿텐 모닝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만들었는데 재밌죠. 이제 이런 것들은 상품 광고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광고는 이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는 이것은 비상품 광고인가요? 아니면 비영리 광고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바로 비영리 광고입니다. 공익광고성 광고인 거죠. 이렇게 광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광고의 주체. 누가 광고를 했느냐? 즉 제조업자가 광고를 했느냐? 소매업자가 광고를 했느냐? 그 다음에 공동으로 광고했느냐. 지금 보시는 구찌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소매업자가 한 걸까요? 제조업자가 한 걸까요? 아니면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공동으로 한 광고일까요? 그 위에 제페토라고 있죠. 즉 우리나라의 아바타를 활용하는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구찌를 구매하라. 그런 공동, 협동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조금만 보면 아주 디테일을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광고의 소구 방법에 따라, 여기서 소구라는 것은 영어로 어필이라는 거를 이제 광고 전문 용어로 소구, 이제 구하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뜻에서 소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광고 회사라든가 광고 학생들은 이 소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필, 어떻게 어필했느냐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냐, 감정을 전달하는 광고냐, 또는 이 경성 판매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일제시대의 경성을 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단순히 그냥 판매, 뭐 물건을 사세요 이렇게 뭐 빅세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강하다는 뜻에서 경성 판매, 하드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연성 판매는 살짝 건드리면서 하는 판매를 연성 판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가자 전자랜드, 나태주라는 트로트 가수가 나와가지고 태권도 하면서 이제 하는 광고 있죠. 이제 그런 이제 가자 전자랜드 광고가 있고, 또 김병철이라는 배우가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삼성생명 이제 그런 광고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가자 전자랜드는 굉장히 전자랜드 자체를 무조건 전자랜드를 사라 하면서 경성 판매에 이제 가까운 그런
광고, 하드셀 광고라면은 라떼는 마리아는 굉장히 좀 재밌게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판매하는 뭐 라떼 이스 홀스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광고가 유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연성 판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좀 어려우면 그냥 하드셀, 소프트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광고의 접속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오프라인 광고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OOH 광고. 여기서 OOH라는 것은 Out of Home, 즉 5개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5개 광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OOH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통용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판매 촉진 광고가 있고요, 협찬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광고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접속 방법이 접속하지 않으면 오프라인이고 접속하면 온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광고의 6가지 유형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모바일 동영상 광고, 오디오 광고, 모바일 활성화 광고, 브랜디드 앱 광고, 위치 기반 광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궁금하세요? 온라인 광고 6가지 유형을 제가 여기서 그냥 뭐 6가지를 한 가지당 10분씩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온라인 광고 6가지 유형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시간에 또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있다. 이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광고냐, 지역에 나가는 광고냐, 그 다음에 국제 광고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This is an ad for men. 남자를 위한 광고라고 하면서 립스틱 광고를 했는데요. 로레알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남자들도 가끔 뭐 쓰는 경우도 있어서 남성을 위한 광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성의 유리천장 벽이 너무 높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미국,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에 나갔던 국제 광고입니다. 반면에 월 구독으로 자유롭게 바꿔 타는 기아자동차 플렉스 이제 광고는 우리나라에 광고했던 전국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광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내에 했느냐, 전 글로벌 했느냐에 따라서 국제 광고냐, 전국 광고냐, 아니면 각 지역에만 나가는 광고도 있어요. 가령 청주, 광주, 원주, 뭐 수원 이렇게 지역에만 나가는 광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로컬 광고, 지역 광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광고의 대상에 따라서 소비자 광고, 여기에는 상품 광고와 기업 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광고죠. 대체로 많은 소비재 용품들이 다 소비자 광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한테는 하지 않고 기업의 대상자한테, 즉 예컨대 자동차 회사에서 또 타이어 회사에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타이어 회사에서 광고를 또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타이어를 너희 자동차에 사용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광고들이 바로 B2B 산업 광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업 간 광고, 그다음에 농업 광고, 전문가 광고 등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농업 광고는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데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농업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비즈니스 광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광고의 대표적인 것은 B2B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의 노출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온라인 광고, OOH가 뭐라고 그랬죠? OOH는 5개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판매 촉진 광고, 협찬 광고 등등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세부적인 다양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매체에 노출이 되느냐. 가령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텔레비전 광고를 TV, CF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CF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C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F는 커머셜 필름이라는 뜻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전 세계 광고 교과서 어디를 찾아봐도 CF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CM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텔레비전 커머셜 메시지. CM은 커머셜 메시지, 상업적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CF라는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연히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M이라고 쓰세요, CF라고 쓰세요 하고 여쭤볼 테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TV CM, 라디오 CM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매체에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류 방법들이 미디어에 따라서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의 수용 형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느냐. 요즘 이제 뭐 동영상 광고 이런 광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쇼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 배너 기반의 동영상 광고, 텍스트 기반의 동영상 광고, 독립 콘텐츠 연계 동영상 광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미지만 나가는 노출형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위주로 제시되는 텍스트 광고가 있는데요.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이것이 바로 광고의 수용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어쩔 때는 텍스트만, 이메일 광고가 대표적인 거죠. 어쩔 때는 이미지를, 어쩔 때는 동영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의 새로운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흥미롭게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